내가 건강하게 탄단지를 먹는 걸 감을 잡으시라고 그래요. 요 정도 먹으면 내가 건강하게 단백질이 다 알부민도 만들고 토탈 프로틴도 다 만들고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도 다 만드는 정도로 이 정도는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아실 거예요? 검사로 아는 거죠. 저는 그 근육 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 표현으로는 그래요. 저한테 오셔서 검사 받으셔야 돼요. 뭐가 부족한 줄 아세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거예요. 콜레스테롤 줄여주는 약 있죠? 그 스타틴 계열을 저는 반대하는 의사예요. 그걸 왜 반대하냐? 저의 치료에 방해가 돼서 그래요. 제가 환자분들 치료하는데 그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저하로 되면 그 어떤 병도 잘 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다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과 콜레스테롤의 우리 몸에서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 근육이 튀는 거는요, 이 칼시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충분히 공급이 돼야 근육이 안 튀어요. 근육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비타민 D의 전구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그 질환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약을 드시면 좋아져요. 좋아졌어요. 나았어요. 그 환자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실은 160 이하였어요. 이게 핵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실은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높여야 근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으로 인해서 이런 염증 반응이나 미네랄 공급으로 인해서 근육의 이런 튠 증상이 안정화가 되었지만 근본 치료는 실은 내 몸의 건강 상태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건강한 수치로 가야 그 병이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치료와 계속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탄단지의 기본 복용과 그 건강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실은 160 이상이 되어야 기본을 갖춰요. 160 이하는 저는 저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저만의 판단은 아니고요. 160 이하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160 이하가 기준이라는 걸 알게 됐고 임상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보면 콜레스테롤 저하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160 이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냐? 각종 증상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뇌세포, 신경세포의 재료가 돼요. 65%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35%가 물과 미네랄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 뇌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양이 공급이 부족하면 뇌세포, 신경세포의 재생과 회복이 안 돼서 치매가 옵니다. 단기 기억 상실이 와요. 콜레스테롤 저하가 되면 콜레스테롤 저하증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증상인 거예요. 치매라는 게. 30대 초반 아가씨들이 치매가 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저한테 오셨던 30대 초반 아가씨들 중에 콜레스테롤 저하증이 많았어요. 왜?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어서. 탄단지 안 먹어서. 안 먹어서 콜레스테롤 저하가 와서 그분들의 호소가 뭔지 아세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취업 공부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랑 아파트 우리 비밀번호 있죠? 그 비밀번호를 그 앞에서 까먹는데요. 한참을 생각해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뇌세포에 콜레스테롤이 공급이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뇌세포, 신경세포의 재료가 돼서 호르몬 저하증, 당뇨 조절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수면 부족, 불면증, 가벼운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부신피즈 호르몬의 재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증을 못 잡아줘요.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우리 몸이 염증을 잘 잡아줘요. 각종 염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정말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고기 드실 때 고기에서 지방 다 걷어내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살코기만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꼭 고기에 포함된 지방을 꼭 드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지방 공급처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살코기만 드시지 마시라고. 마블링 된 거, 예쁜 거, 맛있는 거 드시면 돼요. 맛있는 고기를 드시면 된다니까요. 삼겹살 드시고. 세 번째, 모든 세포벽을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요. 우리 세포 재생할 때. 그러니까 세포에 있는 세포벽을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걸로 인해서 고개 저하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피부염으로 봐요. 피부 건조증, 악성 피부 건조증, 그리고 피부 쪽에서 염증이 쉽게 유발이 돼요. 그래서 이런 피부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네 번째, 성호르몬의 재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남성은 남성 기능 저하, 여성은 갱년기 증상,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라고 해서 갱년기 증상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 자궁 쪽에 혈이 허해서 허혈이 뜨는 거를 갱년기 증상이라고 대표적으로 붙였을 뿐이에요.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 그 갱년기 시즌에 워낙 많이 나타나서 갱년기 증상으로 이름을 붙였을 뿐, 그거는 모든 여성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어릴지라도. 또 뭐가 있냐? 고기 소화를 시켜주는 그 담즙의 재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저하가 되면 단백질 소화가 안 돼요. 그럼 고기를 더 안 먹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더 못 만들겠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소화제를 드시면서라도 꼭 먹어야 된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소화제를 드시더라도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처인 지방이 포함된 고기를 꼭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단백질 말씀드렸고 지방 말씀드렸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TG, 중성지방으로 표현이 돼요. 저희 검사 결과에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TG가 쭉 높아져요. 빨간불이 와요. 150점 이상이 되면 빨간불이고 저는 70에서 100점 정도를 권고를 해드려요. 근데 정말 탄수화물은 과잉이 너무 많이 오세요. 빨간불 찍혀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탄수화물은.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 잘 먹어요. 맞아요. 잘 드세요. 뭘? 탄수화물을. 탄수화물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 염증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당뇨 와요. 당뇨는 안 오더라도 최소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전립선 비대증 생겨요.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전립선 암이 되죠. 전립선염, 전립선암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실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해서 오히려 심장이 안 좋아요. 오히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근데 환자분들이 잘 드세요. 탄수화물은 잘 먹고 뭘 못 먹어요? 단백질 지방은 대부분 저하가 나와요. 탄단지 3대 영양소 골고루 잘 드시는 분은 진짜 손에 꼽아요. 10명이 안 돼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환자분들 중에서 5명 정도 나올까요? 몇 년간이요. 이걸 다 통과하신 분, 처음부터 오셨을 때 그럼 영양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주신 거잖아요. 밸런스 있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 분들이 정말 10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단백질은 부족하고 지방도 부족하고 탄수화물은 과도하고 이게 기본 패턴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는 거 요걸 위주로 언제나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 건강한 식사 패턴을 이 검사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단백질을 더 늘려야 되네. 한 요 정도 늘리면 어떻게 될까? 그게요. 되게 정확하게 검사 결과로 나와요. 저는 환자분들이 그 한 달 동안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죠. 근데 숫자를 보잖아요. 숫자가 말을 해줍니다. 콜레스테롤 예를 들어볼게요. 콜레스테롤 높여야 되는 분들이 딱 있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3, 40을 높여서 건강한 수치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식단을 바꾸신 거예요. 고기를 넣었어요. 고기든 생선이든 식단에 따박따박 넣어서 그걸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
3, 40이 그냥 올라요. 한 달 안에 당연히 정상 수치 찍습니다. 근데 내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의 공급처, 좋은 지방의 공급처는 저한테 듣기로 올리브유, 코코넛, 버터, 그리고 진짜 고기에 포함된 지방, 이런 거 드시라고 저한테 안내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방 같은 거나 기름 같은 경우는 인류가 최소 1000년에서 2000년 먹은 역사로 입증된 최근 기름은 아웃이에요. 저는 최근 기름, 면실류나 뭐 카놀라나 이런 거 다 저는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버터를 드신 거예요. 방탄커피로. 내 식단에서 변화를 줄게 방탄커피에 버터 넣는 거라서. 그래서 버터를 추가로 한 매일 15g에서 20g 정도를 더 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치가 한 9 정도 올라갑니다. 9.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훨씬 더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3, 40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7에서 9 정도 올려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딱 그만큼 드신 거예요. 제대로 드시면 내가 목표치에 따라서 내가 한 10이나 20 정도만 올리면 된다. 그러면 그 정도 드시면 되고, 내가 3, 40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진짜 적극적으로 식단에 다 넣으셔서 변화를 확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봤을 때 결과를 보면 정말 전혀 변화가 없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의 변화가 있는 분,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하신 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요. 그건 진짜 숫자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내가 건강하게 탄단지를 먹는 걸 감을 잡으시라고 그래요. 요 정도 먹으면 내가 건강하게 단백질이 다 알부민도 만들고 토탈 프로틴도 다 만들고,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도 다 만드는 정도로 이 정도는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아실 거예요? 검사로 아는 거죠. 그래서 내 패턴을, 내 건강한 식습관의 패턴을 만드셔라. 그리고 이걸 지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17종 검사를 정말 필수로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필수로 하면서 환자분들의 이제 그 탄단지 3대 영양소의 컨설팅, 식이 컨설팅이 되니까 이걸 통해서 제대로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또 병이 유발되지 않는 식습관을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의 산발이, 기억하시죠? 약 먹는 것도 치료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자는 거, 여기 하나 잘 먹는 거, 3대 영양소를 어떻게 잘 먹느냐, 그것도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진짜 내 몸에 핏하게 딱 맞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보세요. 17종 생화학 검사입니다.